아직도 많은 국민이 충격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흉기를 휘두른 괴한의 정체가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졌죠, 백성 변호사님. 네, 최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전해졌을 때 이 남성에 대한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었죠. 네.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고요. 네. 57년생입니다. 김모 씨라고 하고 충남 아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일단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내가 어느 당원의 당원이다, 어느 정당의 당원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됐다가 또 자칫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 이 김 씨가 진술했던 정당, 그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살아온 이력만 놓고 보면 김묘성 기자님 버젓이 직업도 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 혹시 이 사람 하는 주변 분들 얘기는 없어요? 네, 일단 김모 씨에 대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축약을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피의자 김 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호네. 근데 김 씨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곳인데 아, 그래요? 월세가 5, 6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다라는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성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한 스타일이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라는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네.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라는 반대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변 분들의 얘기로만 보면 이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김묘성 기자님 얘기처럼 극과 극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피의자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묵살거리자 범행 계획하셨나요? 지금 기자들한테 모습을 드러낸 상황뿐 아니라 전해진 얘기로는 손정혜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지금? 네, 일단은 경찰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묵묵부단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부 자백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도 대규모 수사팀으로 68명에 이르는 특수본을 설치한 상황이고 검찰도 부산지검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수사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진술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스스로 이제 자백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고요. 다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공범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김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정신병력도 없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에 음주란 상태도 아니었다. 김 씨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계획한 범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더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 살인미수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각도로 경찰이 지금 자택, 이 피의자의 자택, 부동산 중개업소, 휴대전화까지 다각도로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 지금 뭔가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뭔가 수사 결과는 이 범행 과정 전말이 일단 드러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전현희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로는 그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인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회복 상태나 경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SNS 보니까 병원에 직접 찾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면회가 지금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하루에 1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만 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 주요 관계자들도 정확한 사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의료진의 설명 이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고비는 넘긴 것으로 지금 이 추정이 돼요. 지금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도 2시간 넘게 마쳤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특히 이 상처를 입은 그 부위가 하마터면 치명적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목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목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를 피습을 당했다는 거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목에 경동맥이 지나는데 이게 경동맥에 만약에 흉기로 문제가 생겼으면 즉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흉기가 경동맥을 비껴나서 경정맥을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그러니까 경동맥은 네. 심장에서 몸으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을 만약에 흉기를 어떻게 하면은 심장에서 박동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피가 이렇게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을 이제 흉기가 침범을 해서, 경정맥은 몸을 돌고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압력이 조금 약해서 네.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산 건데 네. 마침 주변에 경찰 출신 인사가 있어가지고 네. 바로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사건 초기에는 뭔가 상처가 크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맥이라고 하지만 경정맥이거든요. 네. 경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시간가량 혈관 재건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지금 의료진 얘기로는요,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정말 까다롭고 위험한 그런 수술이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테러, 정말 이건 테러 행위예요. 정말 규탄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백성원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요 정치인,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경계 또 경호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뭐 경호까지 그렇게 전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제 정말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이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공식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호, 경비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서 어제 대구 경찰은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운용을 했습니다. 일단 신변보 7개 팀 70명, 형사 3개 팀 10명, 기동대 2개 중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갑니다. 아, 그래요?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거기에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광주경찰 입장에서는 요인보호 수준으로 대폭 경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인 보호 수준이라면 한자 뜻 그대로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는 수준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백성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네. 피습 사건 때는 요인 수준의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 원래?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이 아닌 이상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경호를 해야 할지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저런 특정한 현장에 나타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뭐 교통 문제나 아니면 뭐 질서 유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보통 경찰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던 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는 경찰이 한 4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경찰이 그동안 뭐 했길래 그때 뭐 했길래 저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당하는 걸 막지 못하고 방치가 된 상황이냐 이런 비판이 있자 이제서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추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원래 이제 경호팀이 발동이 되게 돼 있는데 네. 그 이전에라도 앞으로 이 요인에 관련돼서는 경호 인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인 보호 수준으로 이 강화되긴 하지만요. 아직도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모방의 우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건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한 40대가 네. 어제 오후 9시 15분쯤에 SNS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요? 한동훈이 내일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로 이제 새벽 1시쯤에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이제 착수해서 범행 8시간 만에 광주 주거지에서 이 사람을 바로 긴급 체포했는데 어허. 경찰에서 뭐라고 이제 진술했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 피습 사건 보고 열이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대는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충동, 모방, 그리고 욱하는 범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강력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인데 이런 글들이요. 손정혜에서 왜 자꾸 SNS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오늘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시, 4시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살인 예비 글이 올라와서 지금 어머, 수사에 세상에 왜 이래요 착수한 진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10여 차례나 올렸습니다. 주 내용은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 날짜까지 못 박아서 2024년 12월 말일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일단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 애국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요. 무슨 혹여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올려도 절대 안 되지만 혹시 이런 글을 올리는 자체가 범죄가 분명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묻지마 범죄로 강남역 살인 예비글이나 이런 네네. 것들에 많은 수사력이 동원이 돼서
실제 살인 예비죄나 협박죄로 기소돼서 처벌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 도달하지 않게끔 협박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절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요. 욱하는 범죄, 모방 범죄, 충동 범죄 이런 거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져야 할 범죄예요. 이거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